지난 3월 16일부터 남성미술관에서 오픈한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라는 50인전은 4월 30일까지 1, 2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우선 개최된 50인전은 지난해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화가 중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작가를 평론가, 미술관장,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작가의 작업실에 남성미술관장이 직접 방문하여 영상 촬영팀과 함께 인터뷰한 작가들의 전시다. 작가의 채취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격의 없이 대화하였고, 이 인터뷰는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미술방송 아트원TV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다. 또한 대화 내용의 골자를 월간 아티스트 미술 잡지에도 2페이지에 걸쳐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작가회를 홍보하고 1차로 남성미술관에서 작가당 2점을 출품하여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2부도 마찬가지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뷰한 작가를 같은 방법으로 남성미술관에서 2부 50인전을 개최하게 된다. 1, 2부 모두 각각 50인전을 개최한 후 100인전의 작가를 2020년 한가람 미술관 전관에서 전원 초대로 개최하고자 한다. 가칭 위대한 한국의 작가 100인전을 개최하여 한국 미술사의 미랄이 되고자 한다. 근자에 와서 갤러리 기획전도 사라지고 오직 대관전이나 아트페어로 전시문화가 편협되어 가고 있다. 늘 비슷한 전시만을 보게 됨에 따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술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기획하는 전시다. 수년간 아트페어 전시문화에 익숙해서 다른 전시문화를 목말라 하고 있다. 보따리 장터처럼 같은 작가의 작품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시 대구로, 다시 대전, 광주로 전국을 누빈다. 5일 장터 같다. 관람경은 처음에는 신선했고 다양한 작품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구매도 잘 이루어졌고, 그러나 고정된 아트페어의 관람경은 점점 식상해 버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전시문화를 선정된 좋은 작가들이 한자리에 펼쳐 보이면 목말라하던 컬렉터와 관람객이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위대한 한국의 100인전을 준비하는 목적은 한국 미술사의 작은 씨앗을 함께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다. 참여 작가의 작품은 영상 뒷부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벽선이 먼 곳까지 찾아주신 작가 선생님, 그리고 인께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찾아주신 내분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교회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시는 길이 분위기가 괜찮았죠? 좀 날씨가 쌀쌀하게 있어도 먼 길 오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근에서 오신 게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전시가 아마 가평군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좋은 전시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작가님 참석하셨고, 반갑습니다. 한석 작가님 참석하셨고, 박우인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재훈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명일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계신 우리 선배님도 하고 김윤화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윤수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민경락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호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디강 갤러리 대표님께서 오늘 모시는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겸 작가님, 저기, 이정호 작가님, 그다음 이균호 작가님 계십니다. 이균호 작가님, 로드 호전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무대에 의해서 이세 네. 이 전시에 대해서 잠깐이나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50인전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100명의 작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울에서 멋진 전시회를 하기 위한 전철로서 저희 미술관에서 한번 모여서 이렇게 반합도 하고 그다음 좋은 얘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토론회를 하습니다. 가평의회 의장 송경입니다. 인사 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작가다. 이게 52 초대전을 열게 된 것.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가평의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남송미술관이 개관되면서 그 개관 기념전에 주품을 했고 와서 또 허수아비 마을에서 가르치는 잔적이 있습니다. 이 가평군의 이 산속에 이렇게 훌륭한 미술관이 있다는 것 굉장히 가평에서는 자랑스러울 겁니다. 가평군에서 좀 팍팍 지원을 해주셔서 이 남성미술관이 가평에 있는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의 미술관으로서 가장 권위 있고 활발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전시를 좀 와보고 대한민국의 50대부터 80대까지의 정말 열심히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훌륭한 작가들을 각 장르에 걸쳐 골고루 엄선을 해서 그 작가들 전시가 여기서 열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산속에 있는 이 미술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훌륭한 전시가 열린다는 것 이건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가평군의 하나의 영광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합니다. 관장님께서 이런 큰 일을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갈채를 보내면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해서 가평의 미술 문화가 굉장히 꽃피워지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전시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M네트 대한민국 나는 화가다 국내 유명 콩쿠르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 제작자인 강민수 군입니다. 연재 오늘 강민수 작품 28 4번 그다음 브람스 인터메조 작품 118 2번 유키 코라모토 프로그레스 2 이 세 곡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술관이나 거사회마을에서 이런 그 움직이는 퍼포먼스가 일회용이 아니라 아예 이쪽 지역을 우리 국회의장이 계시는 게 없는데 일단 선장님은 답변 드려야 된다고 보여요. 여기다 주변에다가 모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보니까 이게 생각이 일사는 내년으로 지금 하려고 해요. 2020년 예술의 전당을 대관을 내면 금년 4월에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신청해서 상반기나 뭐 6월이나 거기 스케줄 되는 데로 해서 전관을 다 하려고요. 그러면 100개의 부스가 조금 넘게 나와요. 그 많이 부스의 그 부스를 확인해 봐서 압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되 초대하는 거니까 부수비는 여러분들이 내는 게 없고 그냥 100% 다 초대하는 거고 주최 측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우선 여러분들 우리 F14의 의견 전시는 어떻게 하는 게 코엑스를 하더라도 제가 다른 그 아트페어 하는 친구들하고 연말에 하는 아트쇼가 있고 연초에 4월에 하는 아트페어 있으면 그 둘 중에 지금 하나 잡아서 약속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이 작가들이 전부 하나의 부스를 다 가지고 하면서 열흘간 전시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각자가 손님들 모셔오더라도 뭐 구경을 뿐더지 사가는 사람은 뭐 사갈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구경하러 오실 때 부담 없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예술의 전당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엑스도 가보고 예술의 전당도 가보고 했는데 인사동에 사람이 많다고 갤러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코엑스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림 미술관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 복잡하기만 하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에 비해서 날짜가 짧으니까 그거는 소모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예술의 전당에도 이제는 알려져서 그림 사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누구 7권 했었는데 작품이 많이 나갔고 코엑스는 단독으로 우리 100인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전시가 보니까 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타이틀부터 우선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손님들도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은 그 단독으로 예술의 전당 전체로 우리가 전시를 하니까 전체를 빌려서 그리고 경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에는 1억을 가지고 가지고 모든 도로까지 다 또 거기에 파티션까지 다 이게 해결이 되는데 코엑스는 1억을 가지고 거기 대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비용이. 그럼 그 나머지 또 비용이 또 거기에 또 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예술의 전당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아트페어는 하나의 시장이고 미술관은 전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체나 어떤 기획된 전시라면은 그래도 집중력을 갖고 전시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미술관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제 소견입니다. 서울 쪽하고 서울 근교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코엑스 있고 예술의 전당 있고 하계원역에 세텍이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 DDP 있고 좀 떨어지면 인삼에 킨텍스 있고 그게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최근에 이제 하나 저기가 코엑스가
수년 전에 그 지하를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한 그 비용이 엄청나게 사실 들어가서 그거를 한 5년 동안에 그 임대하는 데다가 계속해서 지금 그걸 나쁜 뜻이 아니라 전가를 지금 시키고 있어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기 연간 그 10몇 프로, 20%씩 막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가 돼서 상당히 이제 그 아트페어 하는 분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다소 상업적인 그런 걸 하려면 코엑스 쪽이 유리하긴 한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나흘에 한 3억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이쪽은 긴 한 열흘 정도의 1억이라고 보면 그냥 요즘 흔한 말로 가성비로 봐서 예술 전당이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그 전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미술계를 대표할 만한 중진 원로들 모셔서 하는 전시고 사실은 이렇게 저기 아트 TV하고 연결해서 사실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시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요즘은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니까 전시에 치중을 해서 품위를 좀 갖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예술의 전당 쪽에도 관람객 수는 재워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한가람 미술관으로 돼 있고 작가들 모셔서 하는 거는 품위 유지하는 데로는 예술의 전당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가 또는 중심 작가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전시해서 좋은 시간을 막 조금 해주셨는데 예술의 전당이든 어디든 이거는 사실은 관장님하고 뭐 중심 뭐 전문적으로 안 쓰나 상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초대 작가들은 하나의 그냥 소소한 의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지금 작품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경매 시장, 코엑스 같은 이런 거보다는 진짜 이 한국에 그래도 괜찮은 작가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미술계에 인상을 좀 많이 붙여주는 이런 뜻에서 예술전당이 좀 좋다는 이런 생각. 일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거기다 또 돈까지 투자하고 그리고 작가들 입장에서는 고맙고 황송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작가들을 모여서 또 그런 행사를 치르면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판을 한번 뒤집어 본다든지 또 이걸 어떻게 흥행해서 작가들이 순수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정말 좋은 작가들이 한번 기념비적인 이런 행사다. 뭐 이런 일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뭐 기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한다면 이건 돈 들이고 지금 뭐 화랑미술제니 뭐 이런 거 다 걸쳤는데 그거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작품 팔려고 하는 전시가 아니니까 코엑스보다는 장소상 예술의 전당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저도 거기서 전시를 해보면 동선이 죽긴 죽었어요. 예술의 전당 장사를 위해서 자꾸 CEO, 이사장이나 사장들을 자꾸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람을 시키다 보니까 동선은 전부 음악당 쪽으로만 전부 지하에서 길을 그쪽으로만 가서 미술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옛날같이 많이 안 오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대시해보겠다.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날 때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연구라고 제 혼자의 머리보다는 그 의견을 이따 소주 한 사람 써도 못다한 얘기 또 들려주시고. 저는 평소에 우리 양궁원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위협이나 전원 작가의 이런 그 큰 단체에서 회장도 해보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진행진이 구성이 되면
거기다 다 이름을 해버리고 그 출품했던 작가들은 그냥 출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있고 그게 규모상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일단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신 작가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중진 이상의 작가들로 다들 어려운 조건에서 참 힘들게 자리매김을 하신 작가분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남궁원 선생님이 인터뷰하러 찾아왔을 때 그 이전에 뭐 조영남권 때문에 한 번 오시고 그래서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래서 또 저를 또 인터뷰했다고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참 했지만은 아까 우리 김종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남궁원 선생님도 같은 동료 작가인데 사실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70명 가까운 사람을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인터뷰한다는 건 돈을 줘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그러나 남궁원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미술 문화계의 어떤 그런 판도를 깨는 신선한 뭔가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자존심 부글부글거리는 그런 의존심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저희들이 내가 누군지 하고 보기에 힘주기보다는 나보다는 또 내 주위의 동료 작가들 같이 참여하는 작가들을 하고 같이 움직여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 분들을 돕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우리 남궁원 선생님도 일하시는데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전시장이 완료가 됐으니까 요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면 몇몇 분 추진위원이라든지 무슨 운영위원을 거기서 선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끔 만나서 상의해서 하세요.